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13,500을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국채 금리는 4.5% 아랫방향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못 미치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거든요.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더 보셨어요? 안 좋아졌고 네. 나스닥 자체는 그동안 오른 거를 하루 만에 급락해서 거의 비슷한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뭐 4.5가 뭐예요? 4.8. 88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4.88.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는 4.76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올라가겠네요. 야간 선물이. 미국장이요? 오늘 야간 선물이 원래 야간 선물은 6시에 열리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뭐 또 시스템 무슨 뭐 또 뭐 개편 때문에 9시 지금 열려서 막 동시효과 성성했는데 321.7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보다 1.5나 올랐죠. 그러면 네. 이거 갖고 안 돼요. 오늘이 파생 시장으로 금년도 최대 하락폭입니다. 오늘 한 9포인트. 9포인트나 빠졌나요? 통상적으로 네. 제가 3579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5 내지 7포인트면 이제 많이 빠졌다고 수익증을 합니다. 하락에서 이제 상방으로. 오늘 그렇게 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어요. 더 뺐군요. 거기서 더 뺐어요. 그래서 오늘 맥점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오늘 네. 9시 시작하고 나서 3분 만에 이 장대 음봉이 오늘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 빠졌어요. 그래갖고 깨파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은 그렇게 이렇게 크게 그래서 323.5에선 지지할까 봤는데 네. 9시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이 장대 이게 3분봉입니다. 거의 3포인트를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줄줄줄 하락해요. 그래서 320도 장중에 깼습니다. 그러면 요 수치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323.75. 네. 이거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하락 공개가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하루 만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나요? 하루 갖고 모르겠고 요새 그러니까 뭐 5 내지 7포인트 오늘 하루에 9포인트라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3 내지 5포인트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크다는 얘기죠. 전번 방송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죠. 네. 이 연휴 기간이 길다. 그래서 10월 4일이 위클리 월요일 옵션이 만기고 내일은 목요일 만기고 대표님 오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게 위클리 만기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옵션 만기도? 당연하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325를 깨면 절대 안 된다. 네. 그게 다행이다. 329까지 갖다 놨다. 오늘 하루 만에 9포인트를 빼갖고 거의 5, 60포인트를 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내일도 목요 만기거든요. 제가 이 시장 바닥을 뭐 갖고 보냐면 이 하방과 상방의 그 상승률 갖고 봅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330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래서 0.95 이 가치가 가격이다. 네. 이 프리미엄하고 325 1.5 그래서 320짜리가 0.3인데 얘가 1.0 3배 가면 여러분들 하방 공격 끔찍하게 급락을 할 겁니다. 라고까지 전번 그 추석 전 방송 보시면 그래서 325냐 330이냐 중시가 325다. 오늘 320을 깼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이게 오늘 만기짜리의 그 상순이에요. 400% 만기일인데 9포인트 빠지면요. 원래 이게 한 2000%에서 300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 않았네요. 오늘 하루짜리 만기짜리는 거래도 적고 하락률이 그 하락 폭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기인 목요일 그 위클리 옵션도 오히려 30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가 터졌냐? 아직도 이게 터졌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2000%, 3000%, 3500%.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기 상품입니다. 만기가 그러니까, 긴 상품.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기 때 뺐다 올리면 이게 그 급락했다 대반등 변동이 클 테니까 오히려 짧은 것들을 해서는 큰 수익이 안 나고 네. 하방이 공격 9포인트라면 통상 제가 9포인트 빠졌을 때 최대로 터졌을 때가 거의 50배에서 100배도 터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하방 만기 에너지가 이상했고 시간이 많이 남은 다음 주 월요일 상품이 30배가 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할 거야. 계속 공격할 거야. 시간 긴 거에 대한 불가능한 하방이 터졌고 거래가 좀 긴 거에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변동성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10년짜리 국채금리거든요. 4.5에서 오늘 어저께 4.88까지 갔는데 제가 시간외를 보니까 지금 4.76이에요. 네. 이 4.76이니까 고가에서 이것도 뭐 순식간에 100bp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콩가루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4.88을 봤잖아요. 이게 4.5 가면 오늘 빠진 거는 그대로 복구합니다. 그러면 325와 330 사이까지는 대반등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4.5를 깨야 되고 삼성전자 7만 전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 기준으로는 이제는 330이 저항의 지지가 아니라 325로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주체는 제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동안 안 때렸습니다. 오늘 180만 주 때리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쌍끌이 매도예요. 네. 그래갖고 오늘 현물에서 외국인이 4천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3,500억. 그리고 금융투자는 ETF를 숨어서 2,300억을 때렸으니까 총체적으로 더 큰 하락을 공격을 한 거죠. 대신 선물은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그런데 이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네. 이 미결제 확정이 17,000개나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이 17,000개. 최대 오버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파생시장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9포인트를 금년주에 최대 하락. 그리고 최대 하락의 상승률 30배. 그 다음에 미결제 확정 17,000개 오버나이트. 여기에는 저는 17,000개 아까 매매 외국인과 선물 금융투자의 구성성 보니까 반은 하방 반은 상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8, 9천 개 정도는 하방으로 오버나이트 했고 네. 8, 9천 개는 상방으로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향은 아무도 모르는 거네. 그러면 변동성은 변동을 더 요구가 있다는 커지겠네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치내는 선물 매수로 합성해서 오버나이트 했고 그 다음에 반대 에너지. 그래서 내일 원래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인데 이제 11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11일 다음이 또 만기예요. 12일. 그러니까 계속 이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5, 60포인트 빠질 때 플러스 난 게 뭔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종목이요? 예. IT에서는 파도, 한미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수버 패타 뭐 이런 것들 이게 곧 삼성전자 돌릴 때 먼저 치고 먼저 나가요? 치고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은 이게 다 그 포트폴리오 ETF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오늘 삼성전자 하방공개 급락했어도 일단 35,000원에서 3만 장중에는 8,000원대까지 파도가 9%나 올랐고 네. 종가는 약간 밀렸는데 한 7점 몇 프로로 네.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파도가 대장. 예. 그 다음이 뭐 AD 테크놀로지나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게 파도가 다시 45,000원 갈 때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 갈 때 따라서 갈 종목 이렇게 그 뭐랄까 포트폴리오에서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플러스 난 게 뭔가 그게 주인인 종목이고 돌았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님,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13,500이 아니라 13,000 붕괴 위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되돌리긴 하겠지만 이제는 나스닥 13,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국내 증시 조정이 어디까지 좀 갈까?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구간에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예. 저는 일단 10년짜리 국채금리를 4.5, 4.7, 4.8, 5점 이제 5.0 가면 할 말 없죠. 그러면 나스닥 여기서 500에서 700 정도 더 빠져서 12,500이나 13,000 가면 우리 지수는 2,350이나 2,300 계산으로 빠진다고 봅니다. 국채금리 5.0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나는 4.5에서 4.6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네. 뚫잖아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이걸 뚫었기 때문에 대형주는 매도하시고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로 바꿔서 11월 1일까지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의 있는 종목의 중소형주로 이동하자. 네. 대형주는 나스닥 갖고 판단하고 10년짜리 국채금리 하나만 보고 판단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번 시간에 이거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3월달 저점이 11,000, 요번에 14,400, 거기에 딱 반이 12,700. 요번에 13,000 8월 18일 저점을 깼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3,000에서 지지 하나 보겠다. 일단 나스닥은 지금 13,000원대예요. 그런데 일주일 대비해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너무 튀었어요. 네. 달러 강세. 이게 또 원인 제공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 문제도 다시 또 위기 리스크로 갔고, 뭐 다시 다음에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으니까 예. 다음 건수 이 공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1일까지 요게 저는 볼 때 가장 하나의 기준을 잡는데 나스닥의 고가 저가 이게 3월달 저점이거든요. 이 중심이 저항이 아니라 빨간 색깔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13,700인데 그런데 그걸 어디서 판단하느냐? 25% 능선에서 판단하거든요. 13,300. 우리 일주일 동안 쉴 동안 나스닥을 보면 13,000에서 13,380이 딱 고기까지만 25% 능선까지만 가고 다시 하루 만에 그대로 3일 올라간 거를 그대로 빼먹었습니다. 이 파란 선까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파란 선. 이게 지금 12,500과 12,700이거든요. 네. 그러면 4.88대 여길 봤거든요. 그러면 4.9나 5.0 가면 12,500, 12,700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환산지수로 삼성전자 그러면 66,000원 깨갖고 65,000원. 그럼 종합주가지수 이게 50포인트씩. 제가 가장 집중한 게 다른 것들은 다 깼다. 종합주가지수 8월달 17. 근데 삼성전자가 2,000원 남았다. 네. 이게 제일 찝찝하다가 오늘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 저점에서는 1,000원 돌려놨어요. 네. 아침에 시작할 때 저점 66,500원이면 66,700원이면 종가로는 거기서 1,000원은 돌려놓고 했는데 지수는 못 돌렸어요. 그러면 오늘 밤 야간 선물과 그 다음에 어이구 좀 많이 올라가네요. 야간 선물이 322.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23.75와 325 요 사이를 그럼 나스닥은 13,200. 요거 9월 29일 요거 자리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치고 나가 줘야 돼. 그래서 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21선 떨어지는 게 옆으로 눕고 돌려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1개월 걸릴 겁니다. 제가 11월 1일 연준이 그 결정해서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직도 오늘 12월 4일이니까 거의 한 달 잡으셔야죠.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은 어떤 전략이냐? 롱숏만 나올 겁니다. 거기 하방 공격에 가장 공포 만드는 게 2차전지일 거고. 네. 그래서 에코프로나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45를 볼 거고 에코프로는 75나 77을 볼 거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82, 3만 원까지 해서 이제 80만 원이 얼마 안 지지냐. 남았어요. 예. 예. 그 공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대표님, 국내 증시가 추세 하락으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 있다는 거를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도 같은데 대형주 하락의 에너지를 보통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요 정도 종목으로 좀 보시잖아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예. 오늘이 바닥이냐? 일단은 지금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일단은 이게 유지가 된다면 오늘 9포인트 빠진 게 하방 풋에서 거의 30배 나온 게 하나의 징후니까 네.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바닥이에요? 한 번 더 다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은 전 11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이더라고요. 네. 우리 또 수요일 날 일주일 후에 만나갖고 삼성전자 실적 나왔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죠. 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그쵸. 하셨죠. 그때 요 선을 뚫어줘야 돼요. 2,480 요 라인 2,500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7, 80포인트를 올라야 돼요. 네. 앞으로 다음 주 5일 동안이요. 거래일수 5일 동안. 근데 4일이죠. 9일날 쉬니까. 거래일수 4일 동안 2,480과 2,500 삼성전자는 다시 68,000에서 69,000. 이거 가면 다시 빠져도 오늘 저점을 잘 안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3월 16일 저점이야. 이거 실적 발표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5자 본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러면 발표하고 나서 나는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얼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컨센서스를 어떻게 얘기하냐가 그때 시점에 10년짜리 국제금리 위치 그 다음에 유가 위치 이런 것들 갖고 판단하려니까 10월 달 한 달 내내는 대형주는 그냥 꼬리 변동성. 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지금 바닥 징후가 온 게 기아하고 현대차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아직까지 바닥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공격해서 때릴 것들이 우후죽순인데 일단 SK하이닉스는 11만 원, 삼성전자는 6만 5, 6천 원에서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그게 막아주지 않으면 다음 하단을 우리는 또 열어놔야 돼요. 꼬리 변동성으로.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게 저는 한 달 걸릴 것 같습니다.